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시장님이 미처 다 말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날 이거는 관광과장님이랑 발표했던 자료예요. 이 자료에 다 담겨지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아셔야 할 내용들을 좀 보강해서 노란색 스티커를 찍어서 붙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시의 주장과 그 주장에 반대되는 또는 주장에 보강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추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너무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 그날 보신 자료,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겠지만 이 자료를 토대로 여기서 뭐가 빠졌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네. 이날 이런 내용으로 개요랑 경화 이런 것들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도 또 똑같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9년부터 진행된 민자 사업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란 스티커에 묻는 것처럼 2017년 6월 달에 모노레일에 대해서 구상이 이미 있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광안로원에서 한포항 유원지로까지 이동하는데 뭐가 있으면 좋을까 고민하는 모노레일 기본 구상이 이때 이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광안로까지는 오시지만 건너편에 테마파크, 거기 관광지 안에, 관광단지 안에 많은 뒷장이 있잖아요. 거기로는 관광객들이 잘 안 가니까. 단체 관광일 때 많이 가시지만 단체 관광이나 수화여행 없으면 그쪽으로 유입이 잘 안 되니 광안로 오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좀 가실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이 뭘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 구상이 2017년도에 이미 있었고요. 그러면서 2018년 2월 3일날 이 용역에 대해서 최종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주민 설명회를 해요. 나는 안 갔어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때가 언제였는지 보면 2018년이 지방선거가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아마 3선 나올 계획도 있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관광지에 우리 너무 뭐가 없어 라는 게 많아서 이게 구상이 됐었고 출발하시기 전에 3월달에 전당을 한 다음에 6월 13일 날 선거를 하시고 선거를 통해서 이완주 시장이 당선에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서 이제 8월에서야 그때는 정식 명칭이 남원 관광지 모노레일 설치 사업 기본계획 용역. 우리가 이거를 직접 어떻게 할까 기본계획 용역 이때 시행을 합니다. 18년에 시행을 해서 19년도까지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요. 이 사이에 관광지에 관광지 민간개발 사업 제안서가 접수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간투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투자법 보면 민간부분의 사업 제안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에게 또 남은 시민에게 또 나라는 국민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재정을 가지고 하죠. 그러나 우리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민간 자본을 좀 끌어와서 하게 되면 우리는 재정을 아낄 수 있고 민간 자본은 돈을 운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얻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걸 민간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민간 사업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에서든 아니면 이런 지자체에서든 우리 시는 어느 정도의 민간 투자 사업을 하겠어. 이건 미리 다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만 가능해요. 왜냐면 예산 내가 부담 안 되는 거는 여기저기 돈 끌어다 쓰고 나중에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다 제안을 하는데 다만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사업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모노레일을 구상하고 있을 때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거는 사실 일반적인 그 민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안이 들어와요.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제안서를 주고 이거를 결정한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이런 사업으로 민자로 또 민간 투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공고를 하게 되었죠.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제가 약칭으로 민간 투자법이라고 했지만 풀네임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이에요. 사회 기반 시설이 뭔지를 제가 자료에 넣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민자, 도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도로, 그런 것들은 경제활동이 기반이 되는 시설.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교도, 사립학교도 짓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 또 공공청사나 이런 것들,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여기 지금 사실 들어가요.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하는 공공시설. 여기 유원지 시설도 같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지을 때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건데 그냥 시장님 말씀하시면서 민간이 와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고 그런 게 맞아?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민간 투자를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저희 재정도 한계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도 사고를 운영해야 되니까 근거가 있는 법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사실 민간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 민간 투자를 할 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막 섞어서 쓰시던데 그래서 제가 용인경찰청하고 저희하고는 달라요 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게 줄임말이거든요. 길게 되는 건 자료를 여러 번 읽어보시고 B는 짓다, T는 트랜스퍼, 준다, O는 운영하다 또는 소유하다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짓고 트랜스퍼 다시 우리 줘요. 이거 짓는 거는 민간인 자본을 끌어와서 지어요. 지은 다음에 우리한테 줘요. 트랜스퍼. 이 기부 채널이에요. 주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수익형이기 때문에 지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알아서 그 수익료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남원시의 모노레일이 BTO였습니다. 나중에 자료 나오죠. 그 다음에 용인경찰청처럼 수익성 구조, 도로는 돈 모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BTL이라고 해요. 지어서 저희 주죠. 그러나 우리가 의대하는 것처럼 돼서 이럴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수익 보전이 들어가요. 용인경찰청으로 문제가 된 게 많이 올 거라고 부풀린 만큼 그 수익을 보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부풀려 놓으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BTO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를 하든지 말든지 이 민간이 알아서 해요. 운영을 본인들이 하니까. 그러나 BTL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부풀려 놓으면 그걸 다 우리가 보존해줘야 되니까 문제가 돼. 그래서 여기 경전철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BOT는 뭐냐면 시장님을 좀 손가락 쓰던데 일단 지어요. 그리고 운영을 해요. 다 해놓고 트랜스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채납을 나중에 받는 거지. 그 다음에 BO는 뭐냐면 짓고 바로 그 민간이 가져요. 운영도 그 민간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은 BTO나 BTL을 해요. 저희는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유한시설이니까 어느 정도 그 사용자로부터 수익료를 얻을 수 있고 놀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BTO였고 여기는 BTL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을 보존한 형태가 아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이제 본 자료예요. 이렇게 해서 2019년에 민간 개발 사업의 제안서가 접수되었다고 나오죠. 처음에 제안은 330억 정도로 들어왔어요. 우리도 그 정도 금액을 냈으니까. 그리고 나서 원래 이렇게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뭐 하려고 했는데 민간에서 이걸 하겠다고 들어왔네요 라고 제안서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분들도 나도 한번 해볼래 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저희는 공고 대신에 뭘 했냐면 언론 보도를 대대적으로 써요. 그리고 나서 협약은 1년 뒤에 했죠. 이 사회 여러 가지를 논의하면서 1년 뒤에야 협약안이 구성이 돼요. 이 협약안을 구성하고 의회에서 이제 그 당시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의회에서 그 원안이나 그런 게 가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대출금과 투자금을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때 이 판결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판결문 20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다르게 나와요. 여기 큰 글자로 읽을게요. 제236개 임시회에 동의안을 통보하면서 실시협약 전문을 첨부하였으며 가결 이후 실제 체결된 실시협약은 동의안에 첨부된 그것과 동일한 점. 실제로 실시협약 동의안 포함이에요. 여기에는 사업비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총투자비는 406억 6,600만 원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대출은 405억이 됐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미 워낙 가결된 내용으로 절차상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명시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회 제출될 때 이게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선보서에 다 들어가 있었고 이게 지금 6월달에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대출이 실시됐을 때가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운영사가 그 대주단이라고 하죠. 국내에서 돈을 끌어올 때 대출 약정서 빌리는 사람이 거기다 약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저희 남원시의 첨부 서류가 필요했던 거예요. 진짜로 남원시랑 이런 조건으로 해? 이고 그때 그 첨부 서류가 뭐냐면 원래 우리는 실시협약을 우리하고 운영사하고만 했어요. 돈을 끌어오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이 운영사 책임이잖아요. 운영사가 돈 빌려주는 데랑 하는 거고 우리는 돈 빌려주는 데랑 거래한 게 없어요. 다만 이때 대출 약정서에 뭐가 들어가냐면
돈을 빌려주는데 이 운영사는 SPC라고 해서 특수목적법이 이 민자 사업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람, 시공하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 홍보하는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혹시나 문제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를 얘네들한테 해봤자 애들이 날라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대출약정서에 뭐가 들어가냐면 혹시나 니네가 이걸 제대로 시공하지 않고 도망가고 어쩌고 하면 그 책임을 남원씨한테 물어볼게 라고 하는 게 대출약정서. 이거를 보증이라고 한다? 아니다. 이건 보증이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를 얘한테 안 하고 우리한테 바로 하겠다. 오케이. 그 정도는 우리도 얘네가 잘 공사하는지 분석할게. 그런 내용이라서 이거는 뒷보증이 아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기계부 출신이 오셔가지고 제가 도는 걸 했는데 아니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증을 모든 SPC나 지자체에서 보증을 해주면 이 금액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증을 안 해주면요? 네, 이 실제 뭐 의무 보증이나 지급 보증을 말씀하시는데 대법원 판례에는 지급 보증, 의무 보증도 지급 보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판례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왜 이건 그러냐면 예산의 의무 부담이었잖아요. 예? 예산 외 의무 부담. 대산의 의무 부담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보면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궁금하다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임시 동의안에서 이런 부분을 제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약정을 협약서를 쓴 사람이 누군가요? 그 서류를 그런 것까지는 여기서 지금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아니 디테일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기요 선생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의사항 3가지. 아니 이것은 아니죠. 잘못 알려주는 부분이 아니 다르다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일단 다 말씀을 드리진 끝나고 않았고요. 말씀을 하시면 그때 답을 하고. 왜냐면 다른 분들은 지금 다 듣고 이해하려고 자, 애쓰고 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어쨌든 의회에서 이거를 의결할 때는 의회는 반드시 3가지를 검토를 해. 이게 직접 우리가 채무를 짓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증을 하는 건지. 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직접 채무를 쓰기도 했죠. 특허 발행도 하고 했잖아요. 강원 개발공사가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아니면 보증을 내가 개발공사를 했든지 아니면 예산은 안 들어가. 그러나 이 일이 시행되는데 필요한 것들, 그게 예산 외 의무 부담이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회 기반 시설을 짓는데 민간 투자가 들어왔으니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의 의무가 뭡니다라는 걸 의회에게 보고를 드리고 의회가 의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 외 의무 부담으로 저희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대주단하고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그때 발생한 건 아니라는 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보증은 아니야. 근데 이거는 되게 어렵게 들어가면 채권이라고 하는 게 물건 말고도 행위에 대한 것도 있어서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민법에 들어가지 마시게요. 네. 그냥 얘가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내가 이 선생님 보증을 샀어. 선생님이 날랐어. 보증을 쓰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저한테 야 얘 날랐는데 네가 보증 섰잖아. 네가 돈 내. 그럼 바로 뭐냐면 저한테 지급 명령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그죠? 얘 날랐으니까 얘한테 갚으라고 해주세요 하고 법원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채무가 있다 없다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확인하는 거. 그리고 돈을 안 갚으면 이제 그때 가서는 채권을 가져오기 위한 소송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뭐예요? 무슨 소송이에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당사자 간에 뭔가 계약을 했는데 누군가 이 계약 관계에서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야. 그래야 그런 경우에는 어떤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게 약정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들어온 거다. 그냥 채권 채무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자, 요건 이해하시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야기되고 그 다음에 지금 무슨 말씀하셨냐면 저희가 2022년 7월에 이때가 사실 공교롭게도 정권 교체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갔는데 야 저런 고철 같은 애들이 400억이나 들었다고? 원래는 300억 얼마 때문에 근데 400억이 됐어? 야 이거 누가 먹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건 저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심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장동 사건도 저 이재명이 반드시 먹었을 거야 라고 해서 시작된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심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새로 들어오신 시장님에게도 많은 시민들이 그런 궁금증, 의문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문제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정확한 증거가 없이는 그 사람을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증거를 확보해야 돼요. 증거는 어떻게 확보한다? 감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죠. 행정은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시민분들이 300명으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준비했던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 의심을 풀어줄 의도가 있으니 또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해소가 되니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맡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원은 민간이 우리 영역에 공공 영역에 들어서 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님이 어떻게 했다?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잘 알아. 하시고 남원시가 자체적으로 특정 감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남원시 안에 있는 것만 감사할 수 있어요. 남원시 외의 것을 저희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뭘로 진행됐다? 민간 투자로 진행돼서 민간끼리 주고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공사비가 얼마나 부풀렸는지, 판공비를 얼마나 썼는지 이런 걸 볼 수 내놔라고 한다 한들 그분들이 의무가 없는데 내놓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그 감사 범위가 넓고 공신력이 있는 감사원을 맡겼더라면 그러면 사실은 매우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궁금증이 많이 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그때 내가 할게. 내가 잘 알아. 내가 직접 해볼게. 하시는 바람에 그 통로가 막혔어요. 근데 감사는 중복 감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미 한 번 했는데 얘가 또 와. 제가 또 와.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나올 때까지 털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중복 금지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미 저희가 한번 기회를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질문했어요. 왜 이거 감사를 왜 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시장님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최민 시장님이 내가 들어가서 알아볼게 라고 답을 하시고 내가 들어가서 나머지 정상적인 계획을 해서 사업이 돼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궁금해하니까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해서 감사원 갔으면 좋았을 걸 못 간 게 되게 아쉽다. 그때 저는 그래서 그냥 감사원 가서 맡기지 왜 우리가 할까?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직원들을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민간 기업은 저희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미지 툴도 요구한다 한들 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소송이 제기가 돼요. 왜냐면 뭘 요구했냐면 원래 실질적인 뭐가 되는지 아까 뭐라고 했죠? BTO라고 했으니까 지었어. 줄게. 운영권을 줘. 기부 체납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 기부 체납 주고 이 기부 체납을 저희도 받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얘네들이 중간에 날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잔존 처리라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기부 체납을 받고 사용 수의 허가를 줘야 되는데 감사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부 체납 이렇게 받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시면서 기부 체납 받는 걸 거절하세요. 거절하고 그럼 영업을 어떻게 하지? 니네 알아서 그냥 개별법에 따라서 인식 규정하든지 다 된 거예요. 자, 근데 민간 투자는 그분들만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원래 우리 남원시가 한 300억 들여 살려고 했어요. 근데 민자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 300억을 다른 데 쓸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저런 관광객들이 강화도에서 천문대까지 가게 하려면 이런 시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민선 7기 때 엄청 요구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용역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사자에서 들어와서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민간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잘 됐네. 그럼 나는 300억 다른 데다 쓰고 농업에 쓰든 사회복지에 쓰든 쓰고 이거는 어차피 민간의 활성화를 사는 거니까 쓰면 좋겠어라고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거라서 개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도와주고 그래야지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집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오지 않죠. 자, 근데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대주단으로부터 돈을 빌려준 운영사한테 돈을 빌려준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독촉이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한이익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저의 신용으로 달달이 갚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저의 신용 상태가 변경이 되면 너의 신용을 믿을 수 없어서 달달이 안 되겠어. 지금 당장 갚아. 이게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투자자하고 운영사하고 약정을 할 때 정식으로 기부 체납하고 운영권을 사용수익 허가를 정식으로 갖고 와서 안정적인 상태라지만 실제로 신용이 있다라고 보는 걸로 했는데 이게 지금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임시 계장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거 기한시 상실이야 라고 미리 얘기를 해요.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 최강우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에서 중간에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변호사 교육하면서 대출을 엄청 땡겨놨대요. 근데 국회의원 신분이 사라지면서 당시에 그 법적으로 책임을 질 때 변호사 자격 정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니신 거야. 그러니까 그 땡겼던 대출을 은행에서 너 안 되겠네. 내가 널 빌고 이 돈을 맡겨? 당장 갚아. 이게 기한이 상실이에요. 시장님은 걔네가 영업이 안 돼서 그랬어요. 뭐 얘기를 했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영업이 안 돼요. 이때 바로 소재기가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계산이 안 되고 자신들이 정식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으면 채무자가 누구예요? 운영사잖아. 근데 채권자가 너 상태가 좀 불안정해. 너한테 돈을 계속 맡기기가 어렵겠는데 당장 갚아야겠는데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남은 시에다가 빨리 계장허가를 내놔라. 의무를 이행해라. 플러스 그거는 행정심판이고 니네 때문에 내가 달달이 갚아도 되는 걸 천천히 갚아도 되는 걸 당장 갚아야 될 위기에 놓여 있으니 그리고 개장을 했는데 그 사실 이때 소송은 내가 영업을 정상적으로 개장했으면 돈을 이만큼 벌었을 텐데 손은 7억이라고 하죠. 했을 텐데 니네가 이렇게 안 도와줘가지고 1억밖에 못 벌었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손해를 계산해 라고 소송을 건 게 이 소송이고 12월달에 행정심판을 걸어요. 자, 행정심판은 뭐냐면 이건 재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은 씨가 어떤 처분을 했어. 근데 이 처분이 좀 그 민원 입장에서는 못마땅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따져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마다 재판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재판 너무 힘들고 그래서 행정이 좀 윗단계에서 남원 같으면 도에서 심판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남원 씨 와봐. 민원이 와봐. 그냥 민원이 청구하거든요. 민원인 청구에 남원 씨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면 또는 남원 씨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도가 행정심판을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9가지의 쟁점이 있었는데 8가지는 이유 없다이고 한 가지만 가지고 기각을 해요. 기각이란 뭐냐면 청구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그 청구한 그게 뭐였냐면 한 가지 그 아까 말한 우리가 기부 체납 받을 때 못 받는 사유가 있긴 한데 이거 받아도 우리가 못 쓰면 그런 시설을 기부 체납 받으면 안 돼요. 어떤 거지 혹시 남원 씨가 운영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부 체납을 남원 씨가 비닐하우스 기부 체납 받으면 저희 비닐하우스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원 씨가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거 지자체가 할 수 없는 건 기부 체납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래 남원 씨가 주장했겠지. 저 기부 체납해줘도 저제 우리가 운영 못해요 라고 도 심판에다 얘기한 거예요. 행정심판에다 우리 이거 운영 못해요. 절대 못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같네. 이건 남은 씨가 운영 못하는 거라고 하잖아. 운영을 받으려면 못 받을 거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거기에 근거한 사용수익 허가를 못 주겠어. 그래서 이게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각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시장님이 내가 이 불법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막 소리치셨잖아요. 행정심판은 기각일 때에는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아요. 이걸 기속력이라고 하거든요. 판결은 기판력이라고 하고 행정청에서 예를 들면 행정심판에서 야 너 이거 받아. 그건 청구인의 청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들어야 돼. 심판이 하래잖아요. 그럼 들어야 돼. 청구인의 요구가 인용이 되면 반드시 이 행정청은 들어야 돼. 근데 이거는 기각이잖아요. 그냥 야 됐어 그만 얘기해. 네 얘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행정청이 기속되지 않아요. 그러놓고 그래도 제가 내가 그래도 좀 생각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마음 먹어서 직접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요. 그래서 청구인의 인용일 때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기각일 때는 남은 씨가 여기에 기속되지 않아요. 시장이 행정심판 이렇게 넣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행정심판은 기각일 때는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아요. 자, 그런
근데 왜 그러면 얘네들은 소송도 하고 이것도 했을까? 근데 이 당시 소송이 뭐냐면 이 행정심판은 이 나오네요. 사용수익법을 빨리 하라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한이 상실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빨리 해줘야지 내가 빚을 쏟아지지 않을 거 아니야. 이걸 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잘 보시면 무상으로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이 남원 씨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부찬원을 받았으면 안 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걸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자, 강행규정은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임의라고 해요. 할 수도 있고 말 할 수도 있고. 뭐뭐 해야 된다라는 강행규정인데, 자, 유효냐 무효냐를 다툴 때에는 효력규정이냐 단속규정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성년자가 와서 담배를 그 부동산 거래를 한다. 그거 실제로 거래로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성년자가 와서 담배를 사가. 이건 돼요, 안 돼? 사갈 수는 있지. 그러나 이거 판 사람 어떻게 돼요? 단속되죠. 행정적으로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공유재산법은 여러분의 생활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가요? 아니에요. 지자체나 행정청이 자신의 행정재산, 물건 이거를 관리할 때 하는 것들은 사실은 단속 규정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다툼의 여지가 있겠죠. 아무튼 이걸 이유로 시장은 나 이거 받을 수 없어 옳다구나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기부채납의 대상이 아닌 시설을 뭐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줄 수 없다. 요거를 가지고 조건부 기부채납을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행정심판이 얘기한 거, 이거 받아도 남원 씨가 쓸 수 없는 거네. 그럼 못 받는 거네. 라고 얘기한 거고, 여기에 보면 기각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 행정청이 기각은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이게 왜 나중에 재판에 가서는 이게 왜 깨지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원래 우리가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남원 씨가 직접 시행하고 운영하려고 했던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요. 그냥 제가 지어도 남원 예천도 국가예산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운영을 제가 직접 하진 않죠. 위탁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설을 우리 지역에 와서 민간인이 못 짓잖아요. 내가 짓고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이제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많이 하지만 글쎄요, 저는 광안루 옆에 주차장으로 막 낡은 시설들이 있을 때보다 저게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는 거라고 우리는 판단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이유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재판은 진행돼서 행정심판보다 재판이 나중에 돼요. 그래서 실시효과 퇴직 통보를 폐막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왜냐하면 9월이잖아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때까지 싸우면서 임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때까지 정말 이 협약 안 지켜줄 거야. 나는 얘가 좁은데 어떡할 거야. 이 정도까지면 정말 남은 씨는 의사가 없구나 라고 해서 해지를 여기서 해요. 그 시장님이 내가 그만두게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자, 얘네들이 그만두게 말하고 얘네들한테는 규칙 사유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야, 내가 1년이나 기다렸는데 이 협약을 안 지켜준 거야. 야, 너는 도저히 우리 나랑 약속을 지킬 생각도 없는 거지. 해지. 이 해지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다? 아니 너한테 있다. 이렇게 하고 해지를 던지고 이렇게 되면서 심판도 결국 나오죠. 결국은 저희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운영사고는 2023년 12월 7일 날 선고가 나요. 12월 7일 날 선고가 나고 12월 19일 날 대주단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요. 이때까지 대주단은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기한이 상실은 진작에 됐죠. 왜냐하면 정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못 받았을 때부터 이미 얘는 기한 이익이 없는 거야.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 얘가 둘이 싸우기는 하지만 테마파크가 절대로 일을 안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일단 지켜보겠어 라고 했는데 이때까지도 시장이 나 몰라 안 해. 그 대주단실 여러분의 지금 판결문에 나오긴 해요. 자, 이렇게 재판에 졌는데 그럼 이제라도 사용수익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은 우리가 영업을 운영사의 하고의 손해배상은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민간투자를 유치가 왔으면 내가 조금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잖아. 예를 들면 그 당시 뭐 잼버리가 와서 잼버리에 있는 사람 유치에 살 수 있는데 너는 협조를 안 했잖아. 우리가 가만 내버려뒀으면 7억은 벌었을 거야. 이때 재판부는 7억은 그냥 너무 잘 나가는 동네 거잖아. 근데 영업을 그런 데 쓸지 내가 판단을 못하겠어. 다만 1억 정도는 내가 인정해줄게.
임시 개장했을 때의 그 불안정한 거 1억은 내가 인정해 줄게. 그 이유는 남원 씨가 적극적으로 방해한 건 아니잖아. 자, 이렇게 손해배상 할 때는 손해가 안 나요. 적극적으로 관련상 뜯어 말리고 여기 이상한 데고 소문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남원 씨가 그렇게까지 방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해서 1억만 인정해 준 거예요. 그것도 하고 행정심판 했는데 남원 씨는 시장님께서 뭐라고 주장했다? 이거 무효야. 라고 주장을 하니까 대주단에서 아 이거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무효. 당사자 간에 계약을 했잖아요. 자, 이런 계약을 할 때 우리 지금 민사소송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남원 씨도 그냥 사인 간의 계약처럼 당사자가 돼요. 자, 내가 선생님이랑 계약을 했어요. 자, 계약은 일방에게 반드시 유리하고 일방에게 반드시 불리하고 그러진 않고 어떤 거는 불리하고 어떤 건 유리할 수 있죠. 그거를 상호간에 협의해서 하는 게 이게 사적 자치잖아요. 너랑 나랑 이 정도는 난 이만큼 양보할게 너는 이만큼 양보해줘 하고 하는 게 계약이잖아요. 자, 그 계약을 해놓고 사실 와가지고 이거 무효야 안 해. 자, 예를 들면 저 남편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가서 계약을 했어. 제 남편이 와가지고 이거 무효야 이 집 안 사. 부동산 계약 썼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돈을 물어쓰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무효인 경우는 한쪽이 의상 무능력자이거나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고 예를 들면 노예 계약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거나 이럴 경우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의상 무능력자 사회상에 위반되는 거 이런 경우가 아니면 바로 무효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내 남편이 없으니까 제 남편이 내가 알던 사람 결혼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알던 애가 아니야. 그래서 이 결혼 무효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 결혼 취소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근데 이혼도 쉬워요? 안 쉬워요. 한쪽이 규칙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어. 맞잖아요, 그죠? 우리 정업이 최 회장님도 본인의 규칙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혼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규칙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걸 해지할 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관계라서 설사 전에 했던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도 당장 이거 무효야 하고 던져버린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규칙 사유가 누구한테 발생한다? 무효 선언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그래서 규칙 사유가 우리한테 발생해서 손해배상 두 개 다 규칙 사유가 남은 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도 보셨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시장도 실제로 자료를 가지고 BTO라고 얘기했죠. BTO가 뭐라고 해서 짓고 트랜스퍼 줘서 운영하는 거예요. 20년 정도 해서 이거는 좀 다른데 SPC가 뭐냐면 깡통 SPC 아니고 특수 목적 법인 이 사업을 위해서 시행사, 시공사 뭐 이런 애들 모여가지고 이걸 하기 위한 프로젝트 그룹이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랑 남은 씨가 이렇게 기부 체납을 하고 우리는 사업법 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수익 보전이냐 아니다? 아니에요. 설명을 하잖아요. 비디오 방식은 민간 투자자가 직접 수익을 올리고 수익 횟수 및 대주동을 상환하는 구조. 여기 수익 보전이라는 말 없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 횟수를 위한 수요자 예측이 중요해요.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돈 벌 거니까 뛰어들기 전에 이게 진짜로 돈이 될까 안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PTL이면 고민 안 해도 돼요. 원래 오기로 했던 수요만큼 안 와도 누가 책임진다? 돈 지기로 한 사람이 시제체가 책임진다. 어디가 그랬다? 용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 안 된다고 그랬죠? 사용 수익 허가를 기각한 거지. 기부채납 불가해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계약이 20조가 있어요. 계약의 사항이. 그 중에 하나가 무효면 전체가 무효예요. 원래 민법상으로. 그러나 그건 모든 무효가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효력 규정이냐 단독 규정이 다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거 무효라고 다 무효야 이렇게 떠들면 안 된다고 따지게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아까 했던 얘기니까 그대로 할게요.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소송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요 번호는 지금 항소심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를 여러분이 대법원에 들어가서 판결서 인터넷 판결 열람을 하면 그 피고 상대방 하나가 이름 되거든요. 피고 이름 되고 열람 신청하면 판결문이 떠요. 돈 1,000원 내고 뽑을 수 있어요.
지금 거는 이제 이번 항소심은 아직 개인정보 처리가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여기로 받은 것 중에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당사자들을 가리고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시행사 소송도 했고 대리선 소송도 했는데 사건들이 다 뭐다? 손해배상. 계약을 약속을 어겨가지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처음 할 때 의회 가서 의원님들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야, 여기 처음 우리가 손해배상 물게 생겼는데 손해배상 금액이 미리 규모를 대출 끌어온 만큼으로 규모를 했는데 야, 손해배상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또 400억을 더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라고 의원님들이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었죠. 야, 이거 위험하잖아. 만약에 얘네들이 짓겠다고 하고 못 튀면 어떡해? 그래서 그럴 경우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이 공사를 하겠다라고 확약서를 내게 돼 있어요. 만약 이거 안 지키면 누가 책임이다? 시공한 애가 책임이다. 이렇게 쫓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합천처럼 중간에 시행사가 대출 끌어왔어. 그 중에 어떤 애가 돈을 횡령을 해버렸어. 이런 경우 문제가 되죠. 그냥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잖아.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봉사하고 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그걸 관리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 보는 것도 우리한테 있었던 거여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그 당시에 의원님들도 했어요. 다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이 우리한테 안 넘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하다가 공사를 일단 우리는 다 지었으니까 짓다가 시행사가 영업을 정말로 뭐 풀려고 영업을 슬렁슬렁해. 열심히 안 해. 사람이 오든가 말든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안 내. 쟤는 공사 좀 했다고 이제 뭐 틀려고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쟤가 주저앉아. 그럼 우리 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 대신 다른 애 세워줄게. 어차피 우리 하려고 했던 거는 다른 애 세워줄게 하고 제주단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럼 일단 바지 사장을 서도 되죠. 우리 나머지 2,900m 주잖아요. 해놓고 우리 뭐 한다? 주저앉은 시행사한테 손해배상을 우리가 청구하는 거야. 야, 똑바로 하기로 했잖아. 너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너네를 위해서 이렇게 땅도 빌려주는 것도 해주면 영업해서 해주기로 했잖아. 근데 왜 니네가 이걸 못했어라고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겠죠.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해놓고 아주 이상한 것 같아. 쟤는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일단 해보고 잘 못하면 그때가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았다.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못해 안 해.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근데 약속을 한 걸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어요.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람에게 예를 들면 결혼했는데 야, 나 너랑 안 살아. 집에서 나가.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유책배우자가 돼서 이혼소송을 할 수도 없어. 우리가 협약 파기 선언 못해. 협약 파기 누가 선언했어? 다 얘네들이 선언했어요. 자, 이게 이 재판의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항소심에는 김앤장 변호사가 들어갔죠. 사건 번호 검색할 때는 김땡땡 이땡땡이어가지고 김앤장이 없는데라고 했더니 법인 이름은 안 들어오고 개별 변호사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변호사들이 들어왔고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가지 말씀 안 하실 게 있어요. 항소는 누가 제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항소를 제기했는데 우리가 기각했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되면은 상대수 변호사 비용은 누가 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운영사에서 저희가 지금 변호사 비용이 3억 9천, 이제 의회 자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저쪽 변호사비도 우리가 기대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래서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이 더 인정이 됐어. 다시 주장하니까 그래, 남은 씨가 진짜 잘못했네. 좀만 더 했으면 영업도 잘할 수 있었겠네. 라고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올려주고 대주단은 야, 다 이유 없어. 했던 말이잖아. 그리고 이때 남은 씨가 뭘 주장했냐면 과실상계를 주장해요. 시장이 했던 말 있죠.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애들한테 서울에 잘난 것들 건설 자본과 금융 자본이 와서 우리를 등쳐먹은 거야. 라는 투로 말씀해줬던 거 기억하실까요? 근데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남은 씨다. 지방 정부예요. 정부가 우린 되게 멍청해가지고 이런 거 판결할 능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라고 하면 눈 닫아야 돼요. 이게 신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눈 갚을 능력도 없고 이런 걸 진행할 능력이 없어. 자, 이거 우리가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걸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우리 공직자 중에서 매우 유능한 직원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한소심 때. 그 직원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관광개발은 전부 다 국가 예산을 수반해야 돼요. 이제부 주신 공무원이 맞나요? 안 맞나요? 못 들으셨죠? 자, 균특이든 뭐든 어쨌든 남원 12만으로 관광시설 경관 개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 국가에서는 많이 확보했던 직원이 있어요. 남은 지역에 그거 위해서. 그 직원을 세워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이 말했던 24부 제가 다 말 못한 거 있지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안 했어요라고 하면서 대출 약정서가 나올 때 공무원들이 결제 24분만 했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이거를 뭐 300억, 400억이 뛰었는데 공무원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이거를 공문을 보냈어. 이런 무식한, 이런 멍청한 행정 했어야 되겠어라고 너네는 부끄러워야 돼 라고 말했지만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하실 때 총 투자비가 명시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있어요. 그거는 회의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총 투자비가 얼마나 아까 판결문에 나왔잖아요.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이걸 몰랐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자, 이미 그 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서류가 필요해서 서류가 들어가는 걸 이게 24분만 했든 2초만 했든 이게 공무원의 책임이다?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안 했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직원이 이걸 안 해줘서 대출이 적시되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되잖아요. 이 책임은 누가 물을 건데. 자, 그런 책임을 공직자, 말단 공직자에게 묻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0억인데 400억 뛰는 것도 뭣도 모르고 막 결제됐어 이렇게도 말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항소심 패소로 어쨌든 저쪽에 변호사비 여기는 우리가 일부 이겼잖아요. 완전히 100% 아니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부 이쪽에서는 상대측 변호사비 전체를 저희가 물어요. 자 그러면서 주장을 뭘 했는지를 이건 사실 저는 좀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뭐 이거 똑같은 말도 반복하잖아요. 우리는 도로 이전 보료 왜 해줘야 되느냐, 뭐 우리는 영업하게 한 적 없다. 자 우리가 기업 유치할 때는 보조금 줘요, 안 줘요? 똑같은 거예요. 민간투자 들어오면 얘네 영업 잘할 수 있게. 얘네 영업 잘해야지. 관광객을 유입시키면 우리 동네에는 식당이든 커피숍이든 사장님들 손님 많이 받게. 그거 하려고 우리가 가로등도 세우고 꼼꼼한 데에는 가로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안 해주고 그리고 뭐 임시기장 이전에 아무튼 이런 것들은 다 기각이 됐다. 대주단 소송에서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 협약이기 때문에 계약권 저 하나하나 다 좀 일일이 더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어쨌든 결국은 글쎄요 계약이 아니잖아요. 실시 협약이잖아요. 얘랑 나랑 계약해서 내가 돈 주고 얘가 뭐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계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실시 협약은 수혜여서 실시 협약은 그냥 그 민간 투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선순위자한테는 우선순위를 줄 수 있고요. 걔네들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의 계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의 의무 부담에 대한 투자 심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우리가 들어가진 않아도 혹시나 모르면 우리가 손해배상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투자 진단을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지만 당시 법에는 그렇지 않다. 뭐 그거 할 수 있다 또는 할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임의 규정으로 나와요. 그 이후에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강행조를 만드는데 문제는 재정법 말고 민간투자법에는 100% 민간투자일 경우는 투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투자심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일이 그러니까 이 많은 계약서 중에서 얘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무효예요. 이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원래는 하나가 무효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다른 규정들이 효력을 다투는 규정이면 모르겠지만 단지 단속 규정이면 단속 규정이 뭐냐면 이건 그냥 행정이 일을 잘 처리 못했으면 이거를 치유할 능력이 행정이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있죠. 스스로. 근데 만약 과실상계는 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도 좀 일부 부담해. 행정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면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정부예요. 모든 책임을 가져가는 게 정부고 대신 우리 안에서 야 누가 일 이렇게 했어. 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감사해서 징계를 줘. 이건 우리끼리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거 가지고 야 우리가 잘못했는데 너도 우리를 감사하는 잘못했으니까 우리 같이 반띵하자. 이게 안 된다. 과실상계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결국은
대주단을 투자자로 봤어요. 채권이 아니라고. 우리가 채무 부담을 했으면 채권 채무 관계잖아요. 아니고 투자자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들어왔던 뭐 그런 내용이라서 결론은 나머지 책임이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다? 이분이 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남원시는 집행기관이잖아요. 의사결정권자가 최경식 시장님이세요. 의회는 의장님이 결정할 수 있어요? 못해요. 16명이 각각의 기관이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보관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궁금했어요. 나 보관이 있다. 뭐가 있을까? 나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날 이거 말씀하셨죠. 사무각으로 할지 말지 검토를 하겠대. 미리 물어보지. 다 끝나고 이제 저 손해배상이 발생했잖아. 이제는 인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난 재판에서부터 지금 재판까지 기한 이익을 상실한 시점을 23년도 언제부터로 잡아서 그때부터 지금 우리는 12%의 이자를 물고 있어요. 갚을 때까지 묻는 거예요. 자, 이걸 이미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거를, 그리고 지금 이번 시장님이 500억 빚더미 아니에요, 갚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죠. 사실이에요. 남원시 정도의 지자체에서 500억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500억이 작은 돈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를 셋을 키우는데요. 작년까지 우유바이처가 나왔다 지금은 안 나와요. 만약에 우리 남원시에 있는 청소년들 다 합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 들어가나. 한 달에 뭐 15,000원씩이거든요. 청소년 숫자 세면 되잖아요. 한 17억 나오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 우유값 나오는데 라는 생각. 자, 남원시에게는 남원시 정도의 재정 규모에는 큰 돈 아닌 건 사실이에요. 뭐 엄청난 빚더미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부채도 빵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채무 부담에서 부채가 있었겠죠? 지금 부채 없어요. 예산서 보면 빵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을 했으니 저희가 이제 갚아야 되는 이 상고를 안 하고 어쨌든 하네. 지금은 이제 채무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손해배상이 적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로 하는데 지금 시장님은 일단 돈은 갚고 상고까지 가보겠다. 왜? 다 필요 없고 내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줬어. 난 이거 한번 더 따져보겠어 라고 하시는 거라서 모르겠어요. 그때 이사님 만날 때는 뭐 한다고 우리가 맞을 수 있겠니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뭐라고 하셨는지 의회가 입장을 냈어요. 상고 반대한다라고.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 시설물은 남아요 라고 했잖아요. 이럴 거면 우리가 왜 지난 3년을 이렇게 살았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거든. 원래라면 20년 뒤에 이걸 우리가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할까? 이걸 고무를 처리할까? 아니면 이거를 열차는 치워버리고 걸어다니는 걸로 만들까를 20년 후에 했어야 될 고민을 저렇게 다 녹슬게 두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자, 문제는 이거 기부채는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어. 그럼 저거 지금 우리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저거를 걔네가 순순히 줄까 안 줄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보관이었다면 저는 약간 허무해요. 내비 굳이 일단 해보고 방에서 잡아주든가 말든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사이에 3년이면 감사고 수사도 나발도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해주지. 왜 그렇게 해서 이제서야 다시 결국은 이거 우리 가져가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청 소문 좋고 그럴 때 지나서 지금 이미 3년을 썩힌 상황에서 저거를 해야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설 활용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부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당시로 진행했더라면 이거 없었을 텐데 손해배상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매우 답답하다. 근데 이 모든 게 전 정권 있을 때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남원시가 일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희 동료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고요. 2017년부터 쭉 고민해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CBS 인터넷에서 얘기할 때 차라리 이만주 시장이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았을 걸. 그 양반은 뭐 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저도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라는 데를 가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법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고민을 많이 하세요. 되게 답답해서. 그래서 이제는 결정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람, 경영자 출신을 뽑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오늘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 이후에 앞으로 저 시설을 운영할 때 뭐 이제 손해가 나고 이 얘기는 지금 해서 뭐예요? 원래 이 손해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었다. 왜? BT 오였으니까. 걔네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는 거였다. 였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